길다란 쇠막대에 생고기를 끼워서 방사장 앞까지 온 연수는 얼룩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볼 수 있도록 통로 쪽에 섰다. 얼룩이는 마치 기운이 금방 가신 듯 표범 특유의 조심스럽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천천히 통로 벽을 따라 고개를 옮기자 잠시 멈추는 듯 했어도 얼룩이는 계속해서 따라왔다. 새로운 영역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는지 통로에 들어서서 한층 조심스러워졌던 발걸음은 이내 평소의 보폭으로 돌아왔다. 얼룩이의 보폭에 따라 연수의 마음도 덩달아 조심스러워졌다가 안정적이 되었다가 갈팡질팡했다. 마침내 얼룩이의 커다란 앞발이 새로운 방사장의 첫 발을 디뎠을 때 연수는 무심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얼룩이가 온전히 통로를 벗어나자 연수는 새로운 방사장을 좀 더 지나도록 중간쯤 철창 기둥에 눌러 고개를 빼놓았다. 얼룩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듯 평소대로 고기도 잘 삼키고 방사장 안을 잘 돌아다녔다. 연수는 얼룩이가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때만큼은 얼룩이가 동물원의 표범이 아니라 사바나의 표범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왠지 감격스러워진 그는 다른 직원들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인생이 죽을 만큼 괴롭고 어떠한 미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일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곱씹어야 한다. 불행과 불운과 고통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아니 어쩌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불행과 불운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자. 모두의 인생에는 충분히 많은 언럭키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버티자. 그렇게 그냥 버티는 것이 답이다. 넘을 수 있는 허들은 넘고 넘지 못할 허들에는 자빠져서 무릎에 피도 보면서. 인생은 어차피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결승선으로 달려나가는 무한궤도니까. 나는 이 궤도 위에서 꾸역꾸역 나아가야 한다. 결승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궤도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아침부터 탐사센터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파견을 나온 직후 외에는 처음인 것 같았다. 파견 직후에는 개미목 애기 종족에 대한 탐구심에 매일같이 일찍 나왔었는데 별다른 수확이 없어서 아침에 탐사는 금세 포기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소행성 F-12Z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그만 돌멩이를 모아서 어린 시절에 자주 했던 공기놀이를 했다. 비코스타파니! 느닷없이 등 뒤에서 들린 소리에 나는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뒤를 돌아보니 비쿠스 타프라니가 엉덩이를 소행성 표면에 문지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나서 비쿠스 타프라니에게 말했다. 아니 좀 조용히 좀 해라. 비쿠스 타프라니는 열심히 움직이던 엉덩이를 멈추고는 하나뿐인 눈을 부담스럽게 깜빡거리며 말했다. 가만히 앉고 있으면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품 안에 픽 쓰러지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내 옆구리를 차지하고 슬며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는 그게 난 참 행복한데. 코스모스 꽃밭 어딘가에 구름이라는 게 있대. 구름 속에 사는 신령님이 허락을 받고 구름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대. 몽실이의 말에 혼자 찾아간 코스모스 꽃밭에는 구름은 물론이고 코스모스도 없었다. 참, 날씨가 추워지면 꽃들도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고 엄마가 알려주셨었지. 몽실이가 말한 다른 세계, 그곳이 아빠가 갔다는 멀리 다른 나라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한참을 찾아왔는데, 엄마랑 왔던 가을의 이곳은 흐드러지게 군락을 잃은 코스모스, 시끄러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코스모스 없는 코스모스 꽃밭이라니. 나는 코스모스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 왠지 가을의 코스모스 꽃밭보다 더 좋았다. 비록 구름도 다른 세계도 못 찾았지만 그 뒤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코스모스 꽃밭을 찾아가곤 했다. 언제부턴가 겨울의 코스모스 꽃밭은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지트가 되었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는 말은 아빠는 죽었다 이 다른 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도 별로 슬프진 않았다. 하늘에 불꽃놀이가 잔뜩 피었다. 저 높이 달 하나,
그 아래 별 하나. 아니, 여기에 별 하나, 저기도 별 하나. 아니, 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이파리들. 알고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하늘로 떠올라 각자 빛나는 불꽃놀이가 되었구나. 하늘에 별길들이 잔뜩 흐른다. 저 높이 큰 개자리, 저 아래 작은 개자리. 아니, 여기에 물병자리, 저기도 사수자리. 아니, 하늘을 이어붙인 수많은 길잡이들. 하나라도 빠지면 미완성이 되어버릴 유일한 길조각, 유일한 이정표가 되었구나. 하늘에 너희들이 금빛으로 빛난다. 알고 보니 고작 쪽지 하나, 나뭇가지에 얽힌 종이 둘. 아니, 이파리로 자리 잡은 쪼가리 셋. 아니, 달빛을 먹고 바라는 별빛들. 남겨진 너의 한 조각마저도 달밤을 밝히는 소중한 별 하늘이 되었구나. 달의 뒤편으로 와요. 내가 아주 가끔 내비친 표정을 항상 하고 있는 장소. 달의 뒤편으로 와요. 달의 뒤편으로 와요. 나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오롯하게 나다운 얼굴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매끄러운 심성은 아니지만 내가 나일 때 이렇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약간 당혹하다고 전등을 비추지 말아요. 그건 보여주고 싶은 내 얼굴이 아니에요. 달의 뒤편으로 와요. 빛이 없어 놀라겠지만 나의 얼굴, 나의 표정, 나의 마음이에요. 나는 어느 순간 소년이 떠나버린 것을 알았다. 나는 소년이 다녀간 시간들 이후로 찾아올 누군가를 잊은 채로 또는 그저 나를 잊은 채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소년의 불빛을 찾기 위해 어두운 밤에 동굴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밤은 달이 유난히도 밝았다. 나는 소년의 불빛 없이도 물에 비친 또 다른 하나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았다.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다가 끝없던 밤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는 세상이 그동안 이토록 밝은지 알지 못했다. 그 가운데 나만 이렇게 시커먼 모습이었던 거야.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다. 갑작스러운 불안은 온몸을 감싸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은 막연함에서 오고 막연함은 확실함의 반대이며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에는 애매하게 아는 것도 포함된다. 스스로의 논리로 정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무지한 것이다. 아는 것의 맞고 틀림은 다른 문제이다.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무지의 영역이고 막연함의 대상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는 현실이 되고 과거가 되어야 비로소 확실해진다. 우리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비교한다. 그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예상한다. 예상은 실제의 내 미래와 일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안은 온몸을 감싸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목매다는 나무의 전설을 알고 있니?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아무도 모르게 마을 입구 어딘가에 목매다는 나무를 찾아가면 목을 맨 귀신이 나타나서 3가지의 질문을 한단다. 이때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목을 맨 귀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알고 있니? 방학한 집 첫째는 평생 쓰고도 남을 억만금을 얻었지. 여관집 둘째는 나라의 높으신 분이 되었지. 대장장인네 막내는 짝사랑하던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지. 목매다는 나무 전설의 마지막을 알고 있니? 방학간 집 첫째는 집에 들어온 강도한테 목이 잘렸지. 여관집 둘째는 왕의 미움을 사서 밧줄에 목을 걸었지. 대장장인네 막내는 사랑하는 부인의 손에 목이 졸렸지. 모두 사이좋게 목을 맨 귀신의 친구가 되었지.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차례야. 내 질문에 진실만을 말한 착한 아이야. 내 소원은 뭐지? 난 너만큼의 용기가 없어 이 자리에 왔다.
비는 나와 헤어지고 몇 달 뒤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옥상에서 비가 내렸다. 그도 바닥에 곤두박질쳐 끝난 인생을 잊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 그저 불쾌하게 끈적거리는 현실이 투덕투덕 그에게 누르붙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면 자기 의지를 무시했다며 떨어진 것이 바르다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다. 서류를 채워 넣으려 필요한 내용을 줬다. 고통 없는 죽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죽음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죽음에도 이유가 필요했다. 죽음의 이유. 죽음을 결심했을 때가 언제였더라? 큰 결심을 했던 날 집 거실에 틀어진 TV 안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였나? TV 안에는 싸운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들의 신을 내세웠다. 같은 성별과의 사랑은 죄악이라고 했다. 차별받는 사람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하던 이들은 사람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옛날 일이다. 그때가 아니면 B에게 이별을 고하던 순간일까? B는 계획된 여행이 끝나고는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나에게 같이 돌아가자고 했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 전에도 지금도 알고 있듯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B는 그렇게 혼자 돌아가며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은 짧은 부고 소식으로 돌아왔다. 언제 결심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이다. 파리의 어느 비오는 날 B가 그랬듯이. 잡고 싶지 않았다.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너도 그랬을 것이다. 어쩌다 잡혔을 뿐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주파수 중에 하나. 그것은 단순한 입자의 떨림이다. 그것은 단순한 입자의 떨림이 아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보며 느꼈던, 네가 나를 보며 느꼈던 그 떨림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너와 나의 주파수. 잡히지 않으려 걸음을 재촉한다. 점차 약해지다 이내 사라진다. 내가 긍정의 답을 내릴 수 있을까? 많이 흔들렸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이 의아해하며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긍정의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건 이번 연도 초부터이다.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 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답을 내리기 전까지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제는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아도 주저없이 긍정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 나의 긍정적인 면을 보며 스스로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상처받은 기억에 매달리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올바른 것도 아니었다. 서툴고 어리숙하지만 그마저도 나였고 나의 일부였다. 터키에 오기 전 들었던 소문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소매치기는 일상이고 운이 나쁘면 강도를 만나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소문들. 그래서 더 낯설었던 대가 없는 선의. 천사는 어디에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배철수를 닮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살면서 한 명에게만큼은 어디에나 있는 천사 노릇 한 번 하고 죽을 수 있어야겠다.